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문 대표이사 김대훈입니다. 경기신문 논설 주간 최인숙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죠, 주간님?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날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기다렸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네네. 손만 근질근질한 게 아니고 후속이. 요즘 주간님이 입이 근질근질하다라는 소문이 지금 경기도 바닥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 제일 치열하고 또 경기도권에서 최대 격전지로 뽑힐 수 있는 수원중 갑을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제 남은 병정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수원병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수원병에는 김세연 국민의힘 한세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시티 안전융합학과 졸업했고요. 전 자유한국당 중앙차세대 여성위원장, 현 사단법인 한국선진교통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졸업을 했고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한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국민의힘으로 나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역 의원인 김영진 의원이 재도전에서 3선에 도전하고요. 네. 이 김영진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중책을 두루 맡은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원병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진보당에서 여성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임미숙 예비 후보고요. 이분은 이제 수원 노동인권센터 소장으로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수원 시민행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용남 예비 후보인데요. 이제 이번에 재밌는 거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박문규 후보가 국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용남 예비 후보는 국힘을 탈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네. 후보로 이번에 등록을 했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출신이에요. 전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고 이번에는 이제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냉정하게 따지면은 이제 어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과 박문규 국힘의 국민의힘의 대결, 그리고 나서 이제 김용남, 그리고 진보당으로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임미숙 후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최대 관심사는 박문규 후보가 방문하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방문하고 안착할 것이냐, 아니면 김영진의 유신고지만 수성하느냐, 뭐 이런 방향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박문규 후보나 김용남 후보는 어찌 보면 비슷한 색깔의 그렇죠.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3파전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뭐 김영진 의원한테 호재죠. 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또 박문규 그 예비 후보는 또 윤석열의 남자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그 현 정부가 수원 한 곳이라도 사수하겠다 하고 거의 전략공천에 그렇죠. 버금가는 네. 지금 그런 전략으로서 박문규 후보를 여기에 내보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기추가 좀 많이 주목이 돼요. 그렇지만 예단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네. 자, 다음으로 수원정. 자, 후보자를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번엔 주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수원정은 수원에서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아, 예. 이 지역에 국힘에서 새로운 도전자를 내보냈어요. 네. 여성 후보이기도 하고 이수정이라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여기에 이제 전략공천에 간다고 볼 수 있죠. 일찍 내세웠죠. 네네, 일찍이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수정 예비 후보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고요. 네. 거기서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분은 심리학자로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렇게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만든 스타다. 그럴 정도로 텔레비전에 의해서 큰 스타가 된 분. 그래서 2019년 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이분이 들어가 있어요. 수원 정으로 국힘이
전략적으로 내보내고 있어서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에 맞서 또 수원정의 더불어민주당은 사선 도전자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하셨고 사무총장 그리고 주 당직을 거친 중진에 속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MBC 또 기자 선배였지 않습니까? 보도국장까지 하시고 그래서 가끔씩 만나고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겸손해지셨더라고요. 아, 선거 시즌이 왔구나. 인사하는 각도가 옛날 40도에서 90도로 바뀌었다. 그래서 선거 시즌이 왔구나. 우리 박광원 의원님도 뛰시는구나.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김준혁 한신대학교 부교수도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했고요. 현재는 한신대학교 부교수,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도 요즘에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박광원 의원이 사선 도전하고 있는데 이분도 제가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나름 지역구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김준혁 후보 굉장히 참신하지만 그 당내 경선에서 좀 어떻게 될지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박광원 의원이 이번에도 사선 도전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유권자가 신진을 원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정 같은 경우는 수원정을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이수정 대 박광원, 이수정 대 김준혁. 그렇게 해봤을 때 박광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18%포인트 앞서기 때문에 이런 게 당내 경선에서도 박광원 후보가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광원 후보가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사람이 친명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잡음도 있고 시끄럽긴 하잖아요. 사선 도전은 무난할 거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단합니다. 자, 그러면 또 가장 또 핫한 지역 중에 또 하나인데 수원무. 여기가 좀 넓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소개해 올리면은 수원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고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수원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신설되었고요. 김진표 현재 국회의장이 지역 의원구로 있는데요.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뒤 불출마 선언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그야말로 무주공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재순 예비후보 수원무 당협위원회 위원장이 나오게 되겠고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했고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힘에서 김원재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실 행정관도 나옵니다. 경력이 화려하네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와 전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실 기술정책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제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우선은 김진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병진 지역위원장이 나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수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막강한 인물이죠. 염태영 수원에서 내리 3선 시장을 역임한 분이에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를 도와서 얼마 전까지 경기도 전 경제부지사를 지내셨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화과를 졸업하셨고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한 분은 임진 예비 후보인데요. 이분은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회 원장 등을 역임했어요. 이분도 대단하신 인물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이 경선을 할 것 같습니다. 수원시 예비 후보 한 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무소속 예비 후보고요. 이분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전에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영 교육학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국힘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국힘은 잘 모르겠어요. 단지 당협위원장이 유리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협위원장인 분하고 그 염태영 시장하고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무 하면은 오랫동안 수원에 있는 시민들이 고민했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여전히 이제 또 주요 공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또 취재한 바에 의하면 정치인과 또 실제 국방부 여러 가지 기타 기관이 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화성으로 간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문제도 잘 해결을 해야만 여기서 이제 수원무에서 표를 얻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그 수원 군 비행장 이전 문제로 뭐 오랫동안 이게 항상 선거에 화두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수원 군 비행장이 그 어떤 주거 지역을 거쳐가다 보니까 소음이나 안전 문제, 군사 작전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불평들이 많아서 이제 후보들은 이거를 해결해 줘야지 인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후보가 약속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좀 정보들을 받아봤는데 염태영 후보 같은 경우는 수원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또 경기 국제공항 건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연계해서 해법을 찾겠다. 네. 그래서 기존 군 공항 부지에는 이제 공항을 옮긴다는 전제 하에 AI 반도체라든가 로봇 등 첨단 연구 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네. 이런 이야기만 해서 사실은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뭐 이 후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우수하다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려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포퓰리스트성 공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염 후보 측에서는 우선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주관님이 할머니 같아. 더 늙어서야 실현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지금 된다고 해도 10년, 15년 뒤에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진짜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하셔서 이번만큼은 정말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진짜로 냉정하게 과연 이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계획하는 게 맞는 건지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진짜 공약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들게 됩니다. 두 편으로 저희가 수원 가불병정무 예비 후보자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성남도 거의 서울하고 가까이 있는 분당 이런 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성남시 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대훈 대표이사였고요. 저는 최인숙 논설주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